숙제를 한번 첨삭을 해볼게요. 되게 중요한 부분들이 많이 보여요. 일단 문장 굉장히 잘 써주고 있고, 첫 번째 능력이 있어요. 어떤 능력이냐면은 자기가 원하는 능력이 있어요. 지금 이거를 내가 만들고 싶은 문장이 있다라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게 첫 번째고, 그 다음이 이 문장을 어떻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걸 어느 정도 해야 되는 게 두 번째 능력이고, 세 번째 능력은 뭐냐면은 어, 자기가 만든 문장이 맞는지 틀린지를 모르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다시 두 번째로 넘어가서 그게 틀리면은 그걸 맞는 걸로 고칠 수 있는 능력 또한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첫 번째 것과 두 번째 것이 있는데 세 번째 것이 약간 없는 게 보여요. 그래서 약간 고쳐볼게요. 일단 첫 번째로 받았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받다라는 거를 그대로 receive라고 썼어요. 사전적으로 찾아서. 그렇다는 이야기는 receive라는 거를 찾을 능력이 된다는 소리죠. 그렇다는 얘기는 세 번째 능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에서 받았다라는 것은 과거형이죠. 저희는 receive라고 할 거면은 일단 과거형으로 고쳤어야 됐어요. 근데 어떠한 수업을 받다라는 거는 take이나 had, have로 해서, 그래서 take class나 have class로 하거든요. 근데 take class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떤 수업을 뭐 수강을 한다 이런 식으로 쓰일 때 사용을 하기가 좋고, have class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수업을 들었다, 개개 한 개 한 개의 수업을 들었다 했을 때 그때 쓰기 좋아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걸로 쓰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 그냥 had를 쓰는 게 더 낫겠어요. right personality education이라고 했는데 right이라는 거, 이제 올바른이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여기서 right을 썼죠. 근데 이거를 빼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 personality education이 right하고 wrong 한다라는 거를 앞에서 꾸며버리기 때문에 그냥 personality education 자체가 올바른 인성 교육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단어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저기 아무것도 넣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언제 받았다가 나왔죠. 그 다음에 어디서 받았다 나왔고, 왜냐하면이라는 부분이 나왔어요. 그래서 왜냐하면이라는 부분에 주어 제대로 나왔고, 접속사 뒤에 나오는 주어 나왔고, 근데 문제는 주어 다음에 동사가 나와야 돼요. 문장이라 함은 하얀색으로 쓰는 게 낫겠네요. 문장이 무엇인가 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문장은 주어 더하기 동사예요. 이렇게 했을 때 이걸 문장이라고 우리가 부르거든요. 근데 접속사 뒤에는 문장이 나와요. 그래서 because 다음에 문장이 나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다음에 동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동사가 지금 현재 없어요. 그러면은 이 동사가 동작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쓰고 싶은 문장이 어디였지? 라는 걸 한번 찾아볼게요. 왜냐하면 뒤에죠. 이 부분인데, 왜냐하면 우리는 교육 없이는 사회생활이 힘들기 때문이다. 뭐뭐가 힘들다라는 말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힘들다라는 동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동사인 거잖아요. 그렇게 따지면은. 그럼 여기에 해당하는 빨간색이 있어야 돼요. 이 문장에.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 hard라는 거를
힘들다라는 동사로 쓰려고 했던 시도가 보입니다. 힘들다. 뭐가 힘들다라는 말을 어떻게 할까요? 생각을 좀 해봐야겠는데 힘들기 때문이다인데 이게 문장이 우리나라 말은 되게 뭉뚱그려져 있는 게 많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는 교육 사회생활이 힘들기 때문이다. 그렇다면은 이것은 어떤 게 주냐 이거를 따져야 되는데 사회생활이라는 사람이 있어서 사회생활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이 힘들다라는 것인지 아니면은 사회생활이라는 것이 누구를 힘들게 하는 것인지 그거를 알아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주어냐 아니면 목적어냐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나라 말에서는 이게 구분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습관적으로 영어에서도 똑같이 쓰는데 영어에선 그걸 구분을 확실히 해주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주어를 is로 잡을 거예요. 그래서 we가 아니에요. 여기에서 이게 착각하는 부분이 많아요. 한국 사람들이 이 부분에서. 그래서 주어를 is로 잡을 거예요. it 그 다음에 무엇이 힘들다 is 이것이 힘들다. 그 다음에 이제 형용사를 넣을게요. hard 무엇이 힘들다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교육 없이는 사회생활이 힘들다. 근데 누구에게 힘들다? 이게 힘든데 누구에게 힘든지를 주어를 잡아줄 수가 있어요. for 그 다음에 누구에게 이 부분은 us가 이렇게 들어가요. 우리에게 힘들다. 무엇이 힘들다? 뭐 하는 게 힘들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주어가 다시 나와요. 가짜로. 뭐 하는 게 힘들까요? 우리는 교육 없이는 사회생활이 힘들기 때문이다. 사회생활을 하는 것이 힘들겠네요. 그러니까 되게 한국어 문장이 이게 영어로 만들기 힘든 문장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지금 이걸 다 봐주는 거예요. 교육 없이는 사회생활이 힘들기 때문이다. 사회생활이 뭔지를 풀어야 돼요. 왜냐? 사회생활이라는 단어가 없으니까 영어에는. 이걸 정확히 뭐라고 할 건지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렇게 해서 It is hard for us to 만약에 사회생활이 있다고 치면은 1번 문장에서 첫 번째 문장을 제시를 하자면은 명사로서 사회생활 사회생활이라는 명사가 있으면 그냥 갖다 쓰면 돼요. 근데 이게 없으면은 그거를 이제 문장으로 풀어주는 거예요. 뒤에서. 그래서 생겨나는 게 이번에는 문장으로서 우리가 뭐 하는 게 이런 식으로 풀면 돼요. 되게 단순해요. 단어를 알면은 단어로 풀면 되고 단어를 모르면은 문장으로 풀면 되는 거예요. 영어는 그냥 길게 느려서. 근데 첫 번째 게 쉬울까 두 번째 게 쉬울까 생각을 해보면은 초기에는 첫 번째 게 쉬워요. 단어로 푸는 게. 근데 가면 갈수록 문장으로 푸는 게 더 쉬워져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고쳐 나가자면은 for us로 갈게요. 뭐 하는 게 힘들다? to 사회생활 하는 게 힘들다. 생활이잖아요.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to live. 근데 사회생활이란 건 사람과 함께 사는 거거든요. with
사람과 함께 사는 거잖아요. people. 근데 그냥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한정 지어줄게요. around. 주변. 누구 주변? us. 그래서 어떻게 쓸 것이다? It is hard for us to live with people around us. 이런 식으로 우리 주변에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과 사는 것이 힘들기 때문이다라는 문장을 풀어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두 가지 맥락으로 추려주자면은 한국어에서 영어로 바로 못 옮기는 이유가 뭐냐면 1번. 예를 들어서 내 속이 아니다 라는 말을 누가 했어요. 그렇다면은 이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은 지금 현재 자기 속이 막 타들어간다 이런 얘기겠죠. 답답하거나 내지는 슬프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근데 이걸 갖다가 영어로 그대로 My inside is not my inside 이렇게 쓸 수 있냐? 이거 아니거든요. 절대 그렇게는 할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랑 같은 상황에 쓸 수 있는 영어 표현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걸 그냥 상황을 문장으로 다 설명을 할 수 있거나 둘 중 하나가 돼야 돼요. 또 다른 부분으로는 뭐냐면은 글쎄요. 적절한 예가 바로 생각나는 건 없는데 또 다른 부분은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이 한자 문화권에서 온 거기 때문에 역지사지 역지사지해라 라는 말을 할 거예요. 만약에 그러면은 이거는 해라는 두니까 그러면은 두 역지사지 하면 되냐? 이거랑 같은 거예요. 왜냐면은 두 역지사지가 안 되죠. 절대로. 왜냐면 일단 첫 번째 이유로 외국인들은 역지사지가 뭔지를 모르고 그 다음에 역지사지가 단어 한 방에 풀릴 수 있을 거라고 착각을 하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이 역지사지라는 단어 하나하나가 가진 뜻이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역지사지는 네 글자가 아니에요. 이거 하나하나가 무슨 역에 무슨 사에 무슨 지에 무슨 지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이것도 영어로 갈 때 이거를 단어를 왜 안 줘요? 라고 물어보면 사람들도 있을 수 있는데 단어로 나올 수가 없어요. 이거 하나도 영어 중국어 말이었고 원래는 중국어 말에서도 이것 또한 문장인 거예요. 얘네가 단어가 아니에요. 이게 문장이에요. 중국어에서는. 근데 그걸 우리나라 말로 차용해서 가져오면서 그걸 단어로 쓰고 있을 뿐이고 이걸 되게 이해를 잘 해야 돼요. 우리가 하는 대다수의 말들이 중국어 영어 문화권에서 온 거고 그런 단어들이 단어라고 착각을 하면 안 돼요. 걔네가 다 문장이에요, 원래는. 그래서 그걸 영어로 다시 옮길 때 우리는 문장으로 다시 바꿔줘야 돼요. 그 상황이 뭔지를 생각을 하고. 그래서 영어를 처음에 하면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게 말을 그 나라의 말로 치환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절대 아니에요. 내 머릿속의 생각을 이거를 상대 머릿속으로 이동시키는 거예요. 내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그림을 상대 머릿속에 똑같이 그려주는 행위인 거예요. 그래서 언어 대 언어 치환을 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정확히 내 머릿속에 그려지는 장면을 상대 머릿속에 그려줄 수 있는 문장을 만들어야 돼요. 물론 뭐
literal translation 쪽으로 가면 이제 직역 쪽으로 가면은 그게 아닌 경우도 발생하지만 당연하게도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영어를 할 때에는 이 부분을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내가 써놓은 한국어 문장을 그대로 영어로 옮긴다고 그게 좋은 문장이 될 수는 없어요. 정확히 어떤 그림을 그려줄 것이냐라는 거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첨삭이 되게 길어졌는데 이거는 이제 정확한 지식을 주기보다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개괄적인 부분을 좀 다뤘습니다, 오늘은. 되게 좋은 문장들을 써줬어요. 되게 좋은 실수들을 해줬어요. 오늘 수업이 있죠. 이따가 수업 시간에 여기에 대해서 다루진 않고 이런 비슷한 문장들을 예를 들어서 가르쳐 주도록 할게요. 수고했습니다.